관절염 예방과 치료 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조기 치료하세요. 조기 치료가 중요한데 체중 감량과 자세 교정부터 시작하라고요, 장 교수님. 네, 이게 제가 무릎 항상 이제 차량에 비유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차량도 오래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불필요한 짐 빼야 되고 흔히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거를 잘 맞춰야지 오래 쓸 수가 있거든요. 정렬, 그죠? 네. 그러니까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도 일단 쓸데없는 짐 위에 이제 과도한 이 체중이 있다 그러면 그 체중을 덜어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렬이라는 면에서는 무릎 관절에 들어가는 부하가 이런 식으로 똑같이 들어가 주면은 괜찮은데 이게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부하가 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그 부분 뭐 안쪽이 먼저 닳는다든지 바깥쪽이 먼저 상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중 감량이 첫 번째, 올바른 자세를 만드는 것이 두 번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자세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무릎을 자세. 과도하게 구부리는 자세가 제일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 중에 몇 가지를 예를 들면요, 대부분 바닥에서 생기는 자세들인데요. 쪼그려 앉게 되면은 무릎이 과도하게 구부려지게 되겠죠. 양반 다리는 일단 구부린 상태에서 돌려가지고 엉덩이로 누르게 됩니다. 당연히 좋지가 않죠. 무릎 꿇는 자세도 정말 과도하게 굴곡시킨 상태에서 맞아요. 그 위에서 누르게 됩니다. 그쵸. 다 관절이 상하는 자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식당에 가게 되면은 바닥에 앉는 식당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저렇게 못 앉고 다리를 펴서 앉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동작 자체가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자세. 맞아요, 아파요. 즉 퇴행성 관절염이 없는 상태에서 저 자세를 하게 되면 계속 관절이 상하는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요, 제 주변에 물론 저도 갱년기지만 갱년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살이 쪄도 빠지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은 또 어떤 얘기가 많이 들리냐면 저희 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관절, 이 관절이 너무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갱년기랑 관련이 있나요? 주변에 보면 진짜 관절염 환자분들은 대부분 여성인 것 같고 갱년기 지나고 살이 좀 찌면서 심해졌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게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교수님? 여성으로서 네, 억울하세요. 상관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퇴행성 관절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일단 타고나기를 이제 여성의 관절이라든지 여성의 뼈가 약해요, 남성보다 더. 약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갱년기, 즉 폐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에스트로겐 같은 호르몬 균형이 깨지게 돼요. 호르몬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골다공증이 오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뼈가 약해지니까 당연히 관절에 좋지가 않고요. 또 이런 호르몬 균형이 깨지게 되면 체중이 부읍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아까 얘기 드린 무릎에 부하가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에서는 또 렙틴이라는 물질이 좀 분비가 되는데요. 이게 네. 또 관절에 안 좋아요. 그래서 갱년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뭐 벌써 나이가 먹기 시작한 뼈랑 관절을 튼튼하게 다시 만들기 어려우니까 체중을 줄이는 거를 최우선 목표로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관절염 환자분들이 가장 고생하시는 부분이 통증 때문일 텐데요. 그럼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통증 완화하고 또 관절염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과 마사지법 배워볼게요. 노건우 트레이너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준비물이 또 있네요. 네. 수건도 있고 폼롤러. 네. 통증 완화를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그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하고 관절이 좀 부드럽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활용을 해서 이 무릎 앞에 있는 슬개골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움직이는 뼈 있죠? 네, 그 움직여요. 뼈를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활용해서 잡으세요. 잡아서 살짝 위로 올린다라는 느낌으로 살짝 위로 올려서 약간 꼬집 들어줘요? 그렇죠. 네, 살짝 뚜껑을? 들어서. 네. 네, 뚜껑을 살짝 든다는 느낌. 네,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여줍니다. 세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가볍게. 관절염이 심하실수록 이게 상당히 많이 뻑뻑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구나. 부드럽게. 네,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렇게 손을 감싸고 감싸세요. 그래서 좌우로 좌우로 움직입니다. 돌려줘요? 좌우로. 네. 그 부분을 부드럽게. 좌우로.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돌려줘요. 돌려요? 먼저 안쪽으로 돌려주고 안 돌아가는데요? 네. 그럼 돌아갈 정도만 가볍게 점점 증가시켜주면 돼요. 그다음에 반대쪽으로도 돌려줍니다. 네, 반대쪽으로. 자, 이번에는 무릎을 구부려 줄 건데 처음에는 무릎 위를 이렇게 감싸고요. 네. 이 뒤에 있는 허벅지의 힘으로 당기세요. 손으로 당기는 게 아닙니다. 허벅지로? 허벅지 뒤 근육을 이용해서 당겨요. 네, 당겼어요. 그 다음엔 최대한 당긴 다음에는 손을 아래로 잡아서 이번에는 손의 힘으로, 팔의 힘으로 쭉 더 당겨주는 겁니다.
당겼어요. 네,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무릎 쪽을 위를 감싸고 네. 위로 쭉 근육의 힘으로 당긴 다음에 손으로 꼬꾸라나요? 한 번 더, 그렇죠, 쭉 당겨줍니다. 그렇죠. 네, 좋아요. 자, 이번에는 관절 쪽을 좀 풀었으면 네. 이제 근육 쪽도 좀 풀 텐데 이 뒤에 있는 종아리부터 좀 푸는 게 좋아요. 저 이거 되게 좋아요. 대부분이 근육 자체가 네. 네, 벌써 네 운동할 때 이렇게 신나게 하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다리를 꼬으시고 네. 종아리 쪽에 대고요. 네.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하는데. 들어서. 네, 그렇죠. 근데 종아리가 상당히 많이 아프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엉덩이를 대고 그냥 편하게 네, 저는 팔이 위아래로 아픈데요, 이게? 밀어주세요. 네, 그러면은 그냥 엉덩이 엉덩이 대고 돼요? 하셔도 괜찮습니다. 체중을 좀 실는 네, 거죠, 그렇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점점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가냐? 무릎 뒤까지 갑니다. 오금까지. 네. 이 근육에 이제 전체적으로 순환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무릎 뒤쪽에 좀 많이 아프신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쪽 부분은 네. 손도 안 대고 그렇죠. 마사지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네. 하니까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죠. 좀 많이 시원하죠? 네. 시원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무릎 뒤쪽을 이렇게 가볍게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언제 할까요? 네. 아침에요? 네, 아침에 아무래도 많이 뻣뻣하기 그렇지. 때문에 맞아. 네, 먼저 그 일상생활 하기 이전에 하면 더 좋죠. 네. 네, 그리고 운동을 하기 이전에도 좋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한 다음에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배웠습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시원하게 풀어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이렇게 생활요법에 이어서 이번에는 본격적인 치료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치료에도 원칙이 있는데요. 약과 주사는 횟수를 지켜야 된대요. 먼저 임의로 약을 끊는 거는 안 된다. 근데 보통은 이제 관절염 약도 만성질환 약처럼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관절염 약은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약처럼 한번 이제 시작하면 계속 드셔야 되는 그렇지는 않고요. 필요에 따라서 드시면 되는데요. 네. 제일 많이 쓰는 이제 관절염 약은 진통 소염제입니다. 말 그대로 통증도 줄여주고 염증도 감소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증상이 좀 심한 경우, 그러니까 무릎도 좀 많이 부어 있고 통증도 심한 경우에는 매일 드셔도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증상이 좀 먹다 보면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좋아지시고 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매일 먹던 약을 뭐 2, 3일에 한 번 정도 먹는다든가 아니면 하루에 2번 먹던 약을 하루에 한 번 정도 먹는다든가 이렇게 감량을 하시면 되고요. 증상이 이제 완전히 좋아지신 후에는 이제 약을 잠시 끊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자분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진통제로만 생각해서 난 차라리 그냥 아픈 걸 참지 안 먹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치료제로 생각해서 통증이 다 좋아진 이후에도 계속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둘 다 옳지 않은 태도고요. 네. 환자 의사와 이제 상의를 해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끊고 하는 그런 전략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주사 맞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떨지 한번 네. 살펴볼게요. 주사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횟수를 연 4회 이하로 좀 조절해라 말씀 주셨어요. 4회. 네, 사회. 이게 흔히 뼈주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네. 근데 이게 학회에서는 보통 1년에 4번 이하로 이제 이 주사를 맞으라고 보통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주사가 염증을 줄이는 데는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 모든 약의 효과는 부작용이랑 정비례를 합니다. 효과가 좋을수록 부작용도 많거든요. 그렇죠. 이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맞게 되면 뭐 인대가 약해지는 부작용도 있고 내분비 계통에 영향을 줘가지고 뭐 혈당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맞은 데가 뭐 피부가 하얘진다든지 뭐 무슨 다른 감염 같은 게 생긴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많이 맞으면 많이 맞을수록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절을 잘 해야 되고요. 근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염증을 줄이는 것과 부작용을 줄이는 것 사이에서 이제 조절을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작용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 하나는 여러 의사들한테 동시에 치료받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내 전에 의사가 어떤 종류의 스테로이드를 얼마나 썼는지 정확하게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절이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한 명의 하나의 병원을 가져놓고 단골 카센터처럼 한 분한테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